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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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학예정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그 그룹원들이 도바님들이 공부를 지금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탕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더 심화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문하고 우리가 지금 새말기 실참하고 선생님 음성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전부 자기의 수준에서 다 듣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공부와 다 같이 공부를 해도. 그래서 이번 정진 때는 모습 공식을 더 심화를 하고 새말귀를 굴리실 수 있는 분은 새말귀를 굴려가면서 점점 공부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기 학예정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예정진 이 책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 지금 선생님 음성 본문이 있고요. 일정표가 있고 예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6쪽 제가 학예정진을 위해서 나름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 106쪽부터는 그래서 공부의 이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실참해서 내 살림을 갖는 것까지 그런 지금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표를 만들어 놨죠. 제가 절대성, 상대성을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탁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 106쪽을 한번 보십시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진짜와 가짜를 모르면 공부 방향이 어긋나게 된다. 지금 우리들의 현재 위치가 뒤바뀐 생각으로 분별 속에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부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그 육근과 육진 경계와 육식을 뭘로 보냐면 전부 진짜로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 다 환이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도저히 말을 해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그것을 전부 뒤바뀐 생각으로 분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바로 잡는 것이 가장 공부에 우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가짜다. 왜 가짜니? 어떻게 해서 가짜니?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요것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이해하면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이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진짜라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가짜를 맨날 진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표를 한번 보면 자,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놔 있는데 절대성은 이제 바탕 그 체를 얘기를 하고 상대성은 그 작용, 쓰미, 나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언어를 그 방편에 알맞게 아주 적절한 언어를 잘 선택을 하는 것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공부를 10년은 앞당긴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근데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 녹취인 본문에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됐지만 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모습 공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빨리 끌어당길 수가 있다. 제자리로 말하자면 어떤 단계로 쫙 올려놓을 수가 있다. 그 모습 공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모습 공식 좋은 것이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면 절대성은 바탕, 체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성은 작용, 쓰미, 나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육근, 육진, 육식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상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상대성에 해당이 되는데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무상, 모습 없습니다. 모습 없는 자리는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절대성이다, 법신이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바탕, 허공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나타내요. 이름을 안 붙이면 도저히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붙입니다. 만일 절대성이다, 절대성이라는 이름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성은 상대성이 되어버린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모습 없음인데, 절대성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인데, 이름에 들어앉으면 절대성이 상대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우리 마음은 허공으로서인 나,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것을 뭘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 없음이라는 뜻은 있다 없다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의 앞서식인데 자꾸만 있다 없다로 양변으로 생각을 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허공병이라고 해요. 허공병.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이 없지만 여태까지 모습에 들어붙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모습 없음을 또 만들어 거기에 들어앉는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없음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들어앉아 버려.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습이 없으니 말과 뜻이 끊어지고, 지금 이제 절대성 얘기입니다. 모습이 없으니 그 표를 보면 싹 알 수가 있지요. 시공간이 끊어지니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다. 시공간이 끊어지니 변할 것이 없고, 변할 것이 없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나고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이다. 결국 이 말은 지금 시공간이 끊어졌다. 변할 것이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과 끝이 없으니 불생불멸이다. 도대체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 결국 이 말은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2500년 전 부처님이 인도에서 말씀하실 때도 Now and here이고, 그 다음에 지금 2017년 보림선언에서 학예정진을 하고 있는, 서울에서 학예정진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지금도 Now and here. 1000년 뒤에 새말기 하는 사람도 지금 여기입니다. 그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라든 now and here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몸뚱이가 있으니까 몸뚱이를 기준으로 해서 몸뚱이가 어제, 그 다음 오늘, 지금 현재,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쪼개서 들어가면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이것이 계속 연달아서 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름이 자꾸 바뀌죠. 이해하시죠? 참 대단한 이야기.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다는 이 얘기가 정말 대단한 얘기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거든요. 근데 요 현재가 과거가 돼버리거든. 요 미래가 현재가 돼버려. 그것도 어떻게 째깍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28승보다 더 빨리.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이 과거다, 이것이 현재다, 이것이 미래라고 그 시간을 탁탁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맨날 과거에 살죠. 맨날 기억에 의해서, 자기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늘 과거에 살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못 살아요. 그것이 고정관념에 늘 붙들려 있는 중생들의 숙명이다 말이죠. 그게. 그래서 부처님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설법하실 때도 지금 여기, 또 지금 공부할 때도 지금 여기, 천년 뒤에 새말귀 하는 사람도 지금 여기다. 그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그러면 공부하는 자가 누구인가? 공부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그 밑에 딱 보면 상대성은 모습이야. 모습이 있으니 이름과 말마디가 붙고, 모습이 있으니 시공간이 붙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모습이 있으니 변하고, 변함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 나고 죽는 생멸이 있다. 그럼 내 몸뚱이가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내 몸뚱이 나기 전, 내 지금 몸뚱이 변하고 있는 중, 내 몸뚱이 죽고 난 뒤에, 그러면 몸뚱이 있을 때만 공부하는 건가? 근데 몸뚱이도 쉬지 않고 변하는데 어느 지점을 붙잡고 내 몸뚱이가 공부를 하는 건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공부하는 자가 누구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공부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상대성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모습이 뭐야? 그러면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고 답을 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자가 누구지? 지금 여러분들 다 공부하러 오셨어요. 학예정진 하러 오셨어요. 학예정진 하러 오셨는데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은 몸뚱이가 공부한다 라고 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왜? 몸뚱이 쉬지 않고 변하는데 어느 몸뚱이가 공부를 한다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상대성은 모습인데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는가? 시공간이 붙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변하고 시작과 끝이 있고 나고 죽는 생멸이 있는 것이 모습의 특징인데 그러면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는가? 자, 이류거사에 뭘 모습이라고 하죠?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변한다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체 모든 유의법.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주체, 보고 듣고 말하는 견문각자는 주체와 그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과 그리고 시각작용, 청각작용, 이런 안식이식, 비식, 이런 18개가 전부 모습입니다. 그 어느 것도 모습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전부 모습입니다. 보는 자, 보이는 것 다 모습이에요. 전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보는 자, 보이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모습이야. 그런데 이것이 변한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말이죠. 그러면 내 몸뚱이도 엄마 정자 난자가 합쳐서 내 몸뚱이가 태어났는데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다이하고 불속으로 가지요. 요새 불속이나 땅속으로 가버려요 몸뚱이가. 그러니까 내 몸도 변한다. 아기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다이 한다. 그래서 변하고 있다. 전부 변한다.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변한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변한다. 심장이 뛰는 것도 변한다. 혈액이 막 핏줄 따라 돌아다니는 것도 변한다. 세포가 막 분열해서 생겼다가 세포가 그 일생을 다하면 사라지는 것도 죽는 것도 변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그러면 왜 변하지? 그 밑에 질문입니다. 왜 변하지? 그거는 그 밑에 공부를 하면서 왜 변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그거를 적으십시오. 나중에.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 변할 것이 없고 변할 것이 없으니 진짜고, 이적이며, 이 말은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치 도리 이는 뜻입니다. 이치이며 하염없는 무위법이며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위라는 것은 절대 평등성이다. 절대는 상대가 없다는 말이다. 절대성은 한 티끌도 없어서 절대 평등이며 청정하다. 상대성은 모습이 있으니 변하고 변함으로 가짜고, 사적이라는 것은 이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이며 하염 있는 유의법이고 차별 현상이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결탁되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호 의존적으로 전부 결탁되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고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에 상호 의존적으로 결탁되어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 현상이란 상대적이다. 차별이 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차별이 있다는 말은 이것과 이것이 같지 않았을 때 차별이 있다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생 동안 똑같은 몸이나 생각을 한 번도 가질 수 없다.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들어부터 쉴 새 없이 변함으로 한 번도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자, 거기에다가 줄을 좀 끊어 놓을까요?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들어붙어서 쉴 새 없이 변함으로 한 번도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것을 정말로 내가 모습 공식을 하다가 느낀다면 공부가 확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사실은 이 대목이 한 소식 하는 대목이죠. 한 소식 하는 대목입니다.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들러붙어 쉴 새 없이 변함으로 한 번도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 몸을 상대로 하면 내 몸과 내 마음을 한 번도 똑같은 걸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 몸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변하는 몸을 내 몸이라 하고 또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여 몸을 나와 동일시하여 고정불변한 하나의 개체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 전도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모든 모습이 일어난다. 상대성은 한 모습도 같은 모습이 없으므로 절대 차별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과 말하자면 공부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서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그 과정을 잘 관찰을 해서 그것이 본래 그런 것이 없음을 아는 것. 그 무아지요. 그것이 공부의 과정이고 공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오만 거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금강경 읽을 때도 그러죠. 부처님께서 무아법에 통달한 자를 진짜 보살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아까 나왔죠. 금강경에. 그러니까 무아법을 통달한 자를 진짜 보살이라고 해. 그러면 진짜 보살이 되려면 무아법에 통달을 해야 되는데 무아법에 통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뭐요?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체 하나의 개체가 있는 나라는 것이 있냐? 지금 있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있다지요. 있다에서 정말 그것이 있느냐? 잘 관찰하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자. 정말 그런가? 이것이 공부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불교 공부한다면 막 요상한 뭐 신비주의 뭐 이렇게 어스름한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 간단, 명료해서 분명해서 한 홀이도 틀림이 없어. 부처님 법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컵을 보고 있어요. 컵을 딱 보면 여러분들 컵 다 보십시오. 컵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컵을 본다거든요. 그렇지. 내가 컵을 본다. 그러면 컵을 보는 내가 있고 이 컵이 있어. 그것이 뭉개라는 뜻이 아니죠. 요 컵도 진짜고 보는 내 몸뚱이도 진짜야. 또 몸뚱이를 동일시하는 나도 진짜야. 이게 진짜가 다 합쳐서 뭐요? 완전 전도 몽상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은 뭡니까? 먼저 내 눈에 비치고 있는 이 컵이 처음부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나라는 것이 본래 이 몸이 이대로 바로 허공이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컵을 봐. 이 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소리가 우리의 감각의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생각과 감정의 50%는 그냥 묻고 들어갈 거예요. 묻고 들어간다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50%의 그 생각과 감정은 이미 여기에서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그것을 공부함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그것이 놓아져.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일단은 한번 가라앉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흡을 한다든지 좌선을 하는 이유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내가 있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고요하면 나 공부 잘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고요한데 또 달라붙는 거야. 하여튼 우리 같은 전도몽상인 중생은 달라붙는 것이 아주 그냥 신속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는지도 모르고 달라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통찰을 하게 된다. 우선 관찰을 해서 멈추게 되고 멈추면 통찰하는 힘이 생겨. 그러면 통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점점 그 이치를
자기가 꿰뚫어 보게 됨으로 해서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보게 되겠죠. 마음이 안 가라앉으면 나를 못 봐요. 보고 있는, 에어컨을 보고 있는 나를 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맨날 바깥만 쳐다보거든. 공부도 상대적으로 하거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 강해. 깨달음을 뭘 획득하는 뭘로 알아? 깨달음을 획득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 내가 깨달아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의 큰 장벽이 돼버려. 깨닫는다는 마음을 내려놔 버려. 왜? 깨달을 자가 없거든. 말을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지죠. 깨달을 자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자꾸 획득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나의 그 갈등을 자꾸만 내려놔.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어디로 본다? 내가 하고 있는 짓을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본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너무너무 바깥으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늘 안에서 밖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방법은 바깥의 경계가 전부 변하고 헛것인 것을 보아서 밖에서 어디로 본다? 안으로, 안쪽으로, 내 쪽으로, 일단은 내 쪽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은 내 쪽으로 못 돌아와요. 그지? 맨날 바깥 것만 봐, 지금. 내 쪽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일단 내 쪽으로 돌아오면 공부가 한 단계가 이미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내 쪽으로 돌아와 버리면. 그래서 내 쪽으로 나를 자꾸만 관찰을 하게 돼요. 보는 나를 관찰하고 화를 내는 나를 관찰하고 계속 관찰을 하거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다? 생각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또 보고 듣고 하는데 누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 아,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구나. 거기에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없다. 말로 하면 아상이지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까 계속 그렇게 나오지요. 없구나. 이것을 정말로 딱 실감을 하면, 느끼면은 공부가 또 탁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번에 그 문집에 지금 이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 축냄비거든요. 축냄비, 그지? 축냄비면 축이 막 A, B, C, D 막 끓어, 축이. 그러면 끓으면, 윤하고사님, A의 재료가 뭐예요? 이건 너무 잘 알 수 있어. 축이에요. 또 최정원 권사님, 요거 C는 재료가 뭐예요? 박은경 쌤, E는 재료가 뭐예요? 죽이에요. 근데 축냄비 안에 딱 들어가면 잘 알아. 근데 자, 법상물 권사님, 법상물 몸뚱이 재료는 뭐예요? 재질은? 예? 그렇죠. 허공 법상을 이렇게 됩니다. 허공 시위가 허공 일심명, 허공 칠판. 그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A 2만 이대로 죽인 걸 알아. A 2만 이대로 내가 본래 죽이었다는 걸 안다.
그럼 뭐야? 일심행 이만 이대로 뭐다? 허공성이다. 허공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앞에 표 보면은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그래서 둘이 아니다. 불이. 그래서 비일비,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쉽게 설명합니다. 죽냄비 안에 지가 끓어봤자 뭐예요? 죽이에요. 재료가 죽이에요. 우리가 우주에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고 우리가 막 화도 내고 생각도 해. 그럼 뭐예요? 그 재료가 뭐예요? 재질이 다 허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왜 공부하려고 하냐면 내가 본래 죽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고 이 모양이 실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연과 조건이라면 이 불이 꺼지면은 이 A가 없어져 버리는데 A, B, C, D가 없어지는데 불을 이거 싹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끓는 죽 다 없어지죠? 끓는 죽 없어져요. 근데 이 중년배에서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게 어려운 거라. A도 B도 C도 D도 E도 뭐라고 한다? 전부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들고 안 놔줘. 그걸로 인해서 또 A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사건이 파생상품이 벌어져. B는 B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건이 발생이 또 벌어져. 그렇다고 A, B를 무시하라는 거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는데 무엇이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바탕이 쭉 A야, 쭉 B야, 쭉 C야, 쭉 D야. 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잊어버리지 말으면 나는 뭐야? 항상 전체에 가자. 내 바탕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모습을 잘 굴리자가 새말게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 모습을 잘 굴리지 않으려면 뭘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접근이 안 돼. 왜? 얘들이 전부 다 지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알거든. 자기의 원재료를 다 잊어버렸거든. 원재료를. 그래서 다 각각 있는 줄 알아 지금. 모습은 각각 보이지. 그런데 뭘? 재질은 하나라. 재료는 뭘? 다 죽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더 나오지만 우리의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저기다 썼구나. 거기 천일결사 문집에 썼구나.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적어놨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휴거사님. 무엇을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지요? 무엇이 공보의 윤곽과 바탕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죠.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바탕자를.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되밟히는 것이 윤곽과 바탕을 잡는 거예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그것을 굴리는 것은 익어야 돼요. 익어야 돼.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치를 먼저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되밝히려고 보니까 뭐부터 한다? 절대성과 상대. 진짜와 가짜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서 가짜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생활 속에서 계속 적용을 하면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A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B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아,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자체성이 없구나 했을 때 뭐가 드러난다? A의 재료, B의 재료, C의 재료, D의 재료, E의 재료가 그때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A가 진짜인 줄 알거든. A는 A의 바탕을, 재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A로 나타난 모습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달이 돼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제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볼 따름이다. 다른 인연과 조건이 오면 이러한 상황들이 다르게 보인다.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참 재미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지금 동분만견이라고 하지요. 우리 같은 사이클 KBS만 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여기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도 전부 KBS만 보는 줄 알아. 한 화면 안에 KBS 보는 사람도 있고 MBC 보는 사람도 있고 SBS 보는 지금 그거 뭐야? 지상파 말고 그걸 뭐라고 하냐? 케이블. 케이블. 외국 TV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요새는 뭐 인터넷 방송도 많고 그래요. 한 화면 안에, 한 액정 화면 안에 무수 세계가 있어. 무수 세계가 드러난다. 무수 세계가 드러나는데 그 무수 세계를 어떤 채널을 보느냐가 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바탕은 하나야. 액정 화면은 하나라고요. 하나인데 무수 세계가 있다면 그 안에. 근데 채널 탁 돌리면 KBS 보는 사람하고 MBC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걸 보네. 전혀 다른 걸 봐. 다른 스토리 뭐지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어떤 사람은 사막에 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막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어마어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뭐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계에 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이 세상은 내가 낮춘 세상이다. 이런 말 있죠? 본 적 있죠? 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세상을 보고 있는데 딴 조건이 오면, 딴 사람은 딴 인연과 조건이 오면 딴 세상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뭐 개, 고양이, 바퀴벌레도 다 이렇게 보는 줄 알아. 그 얼마나 고정된 사고방식이냐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서운 거기도 하지요. 정동복 보사님 좀 그렇지요. 이 우리 그 공부는요,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불과사. 이 의자 이거 맞습니까? 뜻의자입니까? 이거 맞아요? 뜻의자입니까? 아이고 정말 한자 무식해갖고 이겁니까? 이걸 것 같은데요? 몰라요. 그 무엇이든 뜻만 알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정의를 생각하네. 딱 이게 맞습니다. 이거요? 예,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불가사의라는 게. 다른 말로. 일자 말씀은 말씀하지 않을 말씀은 네 짱구 걸려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불가사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입처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문제를 해결을 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입처에서는 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죠. 자,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